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삶의 한 끼를 책임지는 건강의 바나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혹시 평소에 식탁 위에서 자주 보면서도 그냥 쌈채소 중 하나겠지 하고 지나쳤던 깻잎,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깻잎이 단순한 쌈채소가 아니라 뇌 건강부터 면역력, 뼈 건강까지 책임지는 작지만 강한 슈퍼 채소라는 사실을 아주 쉽게, 흥미롭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 끝에는 깻잎을 제대로 활용한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도 함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에서 소개한 제품이나 재료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을 확인하시면 손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향긋하고 건강한 깻잎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다들 깻잎 하면 고기 싸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쌈채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깻잎은 독특한 향 덕분에 한국의 허브 라고 불릴 만큼 맛과 풍미가 뛰어난 데다가 여러 가지 영양소도 아주 풍부해서 한약재료까지 쓰일 정도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고기 먹을 때면 상추보다 깻잎을 더 좋아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깻잎에는 칼슘이 시금치보다 훨씬 많다며 꼭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땐 그저 깻잎이 몸에 좋다니까 먹어야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야 이 깻잎에 얼마나 많은 보물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하나둘 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몸에 좋은 깻잎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깻잎과 함께 먹으면 서로 영양소가 극적으로 상승해서 몸에 이로운 효과를 주는 음식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깻잎의 장점을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몸에 오히려 해가 되는 조합도 숨어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깻잎을 너무 많이 먹거나 조리법이 잘못되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얘기까지 있으니 건강을 위해 깻잎을 자주 찾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우선 깻잎이 왜 그렇게 좋은지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의 비타민C를 비롯해 칼슘, 비타민 K, 베타카로틴 등등 정말 여러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어요. 특히 베타카로틴은 당근하면 떠올리는 대표 항산화 물질인데 깻잎에는 당근의 2배 이상이 들어있다고 하니 그냥 허브 취급만 하기엔 아까운 채소가 맞죠. 이 성분들은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 무엇보다 깻잎의 독특한 향에는 로즈마린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뇌세포 간 정보 전달을 돕는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막아주기 때문에 기억력과 집중력을 키우는 데에도 보탬이 되고 치매 예방에도 유익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깻잎과 가장 최악의 궁합은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많은 분이 깻잎 하면 장아찌나 깻잎찌 생각이 먼저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갓 지은 밥에 간장 양념 듬뿍 뺀 깻잎찌 한 장 얹어 먹으면 밥 한 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질 만큼 너무 맛있잖아요. 저도 한때 밥 한 숟갈을 깻잎찌에 싸서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깻잎찌나 장아찌를 만들 때 간장, 설탕, 소금 같은 양념을 과하게 쓰기 쉽다는 거예요. 나트륨과 당분이 한 번에 쭉 들어오다 보면 정작 깻잎 속에 풍부한 비타민C나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조리 과정에서 많이 파괴되고 오히려 짠맛과 단맛 때문에 식사량이 과해져서 건강에 무리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건강한 깻잎, 을 찾았는데 짠단짠 폭탄, 을 먹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깻잎 장아찌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입맛 또는 반찬을 즐길 권리는 있잖아요. 다만 너무 자주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내가 지금 깻잎에서 얻고 싶은 영양소가 충분히 보존되어 있을까? 라는 점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타민C는 열과 당분, 나트륨에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깻잎 본연의 효능을 100% 살리려면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깻잎 특유의 향도 그대로 살아있고 은은한 알싸함도 즐길 수 있으니 왠지 입맛이 없을 때도 상쾌하게 먹을 수 있죠. 이제 깻잎과 찰떡궁합인 음식 얘기를 해볼까요? 깻잎을 가장 쉽게 접하는 순간 중 하나는 고기 구워 먹을 때일 거예요. 보통 상추만 싸먹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고기에 깻잎 한 장 딱 깔고 그 위에 마늘이나 고추, 쌈장을 조금 넣어서 폭 싸먹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영양면에서도 최고의 시너지를 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깻잎은 알칼리성 채소라 육류가 소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산성 성분을 어느 정도 중화해주는 데다가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낮춰주고 혈관 건강을 돕는다고 해요.
반면 소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이 많지만 비타민이 부족한 편이라 깻잎과 만나면 둘이 모자란 부분을 정확히 채워주는 셈이에요. 그러니 소고기를 드실 때는 상추도 좋지만 깻잎을 꼭 추가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갈비나 등심처럼 기름진 부위도 깻잎 향에 잘 어울려 느끼함을 한결 덜어주고 비타민C와 비타민 K 덕분에 육류 섭취로 인한 콜레스테롤 부담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죠. 특히 비타민 K가 혈관 속에서 지혈 작용과 혈관 보호를 동시에 잘 조율해 주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한몫하는 멋진 콤비가 된다고 하니 고기를 드실 때 깻잎은 필수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편 깻잎은 칼륨 함량도 꽤 높아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과도한 섭취에 유의하셔야 해요.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부정맥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깻잎을 전부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루에 10여 장 이상만 드시지 않는다면 깻잎에 들어있는 풍부한 비타민이나 항산화 성분들을 덤으로 챙길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면 좋은 거죠. 실제로 깻잎에는 베타카로틴뿐 아니라 가바, 루테올린처럼 염증 완화나 알레르기 억제,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많아서 약간의 약만 먹어도 분명 이득이 될 만한 채소이니까요. 또 깻잎은 태생적으로 따뜻한 성질이라 몸을 데워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추운 계절에 감기가 잘 걸리거나 소화력이 약해지는 분들에게 좋다고 하는데 만약 체질적으로 열이 많아서 소화기관에 열이 자주 차오르는 분이라면 깻잎을 과하게 먹으면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령 속이 자주 쓰리거나 위가 달아올라서 설사를 자주 하게 되는 경우가 그 예죠. 이런 분들은 깻잎 섭취량을 조절해서 드시면 좋겠어요. 결국 건강식품도 적정량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해요. 여기서 또 하나 뇌 건강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깻잎에 들어있는 로즈마린산 성분은 아세틸콜린 분해를 억제해 뇌 속 신경세포들의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돕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달걀에는 그 아세틸콜린을 생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콜린 성분이 풍부하니 둘을 함께 먹으면 뇌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난답니다. 특히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분들은 스트레스 관리와 숙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음식 궁합을 잘 챙기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깻잎 달걀말이 같은 걸 자주 해 먹는데 그때 청양고추도 조금 넣으면 깻잎 향과 어우러져서 밥 한 끼가 꽤 든든하고 상쾌하더라고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깻잎을 우유나 치즈 등과 같은 유제품과 함께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깻잎에는 시금치보다 훨씬 많은 칼슘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K가 칼슘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뼈에 잘 붙잡아두는 역할을 해줍니다. 유제품 속 칼슘과 단백질은 말할 것도 없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핵심이니까 깻잎과 함께 섭취하면 뼈 건강에는 그야말로 금상첨화인 셈이죠.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어르신들이나 관절과 뼈를 잘 관리해야 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깻잎을 어떻게 씻고 보관하느냐가 또 궁금하실 텐데요. 깻잎 표면의 잔털과 주름 사이에는 농약이나 먼지 같은 미세 오염물이 껴있을 수 있어서 세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보통 밀가루나 전분을 풀어놓은 물에 깻잎을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는 방법을 써요. 그러면 밀가루가 오염물을 흡착해서 깔끔하게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씻은 깻잎은 물기를 톡톡 털어낸 뒤 지퍼백에 아주 얇게 물을 받아서 깻잎 꼭지가 물에 닿게 세워두면 훨씬 오랫동안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냉장고 안쪽보다는 문 쪽에 두는 게 깻잎에 갈변이나 검은 반점이 생기는 걸 줄여준다고 하니 먹을 만큼만 꺼내 쓰기에도 편하죠.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지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깻잎은 생으로 먹을 때 비타민C나 특유의 허브 향 성분을 온전히 살릴 수 있고 고기나 달걀, 유제품과 만났을 때 큰 시너지를 낸다는 점. 반면 간장, 설탕이 많이 들어간 장아찌 형태는 깻잎의 좋은 성분이 상당 부분 파괴되고 짠맛과 단맛이 과해지기 쉬워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신장이나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분들은 많이 먹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깻잎을 깨끗하고 신선하게 먹기 위해선 밀가루 풀로 세척하고 적절히 보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겠네요. 제가 이렇게 깻잎 이야기를 길게 꺼낸 이유는 아는 만큼 보이듯이 깻잎도 알고 먹으면 훨씬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가족들과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굳이 깻잎을 한가득 사와서 씻어놓고 달걀 부침을 만들거나 두부무침에 잘게 썰어 넣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이게 그냥 쌈으로만 먹기엔 아까운 애구나 싶더라고요.
어쩌면 당근, 시금치, 로즈마리 같은 채소나 허브가 깻잎의 영양소 양과 질을 보고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몸에 좋은 깻잎, 제대로 먹으면 암과 치매 예방부터 골다공증 관리, 심혈관 건강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제 식탁에서 깻잎을 만나게 되면 조금 더 반가운 마음이 들 거예요. 다음번엔 깻잎을 활용한 색다른 레시피들도 시도해보시고 가족들에게 오늘은 뇌를 위한 깻잎 달걀전을 해볼까? 라며 살짝 자랑해보시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쉽지만 건강에는 큰 효과를 줄 수 있어서 누구든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답니다. 물론 특정 질환이 있으시거나 식단 조절이 꼭 필요한 분들은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해보는 게 좋겠고요. 적정량과 적절한 조리법을 지키는 건 모든 음식의 기본이니까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깻잎이 이렇게 다채로운 효능을 가진 채소라는 걸 깨닫게 되니 한 장 한 장 먹을 때마다 왠지 기분까지 좋아지지 않나요? 여기까지 깻잎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볍게 풀어봤어요. 혹시 깻잎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글을 읽고 호감도가 올라갔다는 분들도 계신가요? 특히 어르신들께서 옛날부터 깻잎이 좋다 했지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저 옛말이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셈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식탁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이 정도면 깻잎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겠죠? 이제 깻잎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깻잎은 고기와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 걱정을 덜어주고 달걀이나 유제품과 만나면 뇌와 뼈 건강에 큰 이득이 된다는 점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다양한 활용법과 응용 팁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생각보다 깻잎을 쓸 수 있는 요리나 조리법이 아주 많으니까 쌈채소라는 틀에서 살짝 벗어나 보시면 새로운 맛과 영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먼저 저처럼 깻잎 향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만들어 볼 만한 게 깻잎 페스토예요. 흔히 바질 페스토를 스파게티 소스 같은 데 많이 쓰잖아요. 깻잎도 특유의 향이 강해서 올리브유와 함께 갈아주면 살짝 동양적인 허브 페스토 느낌을 낼 수 있답니다. 만들 때는 간단해요. 깻잎, 올리브유, 잣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 그리고 취향에 따라 다진 마늘이나 약간의 소금, 치즈 가루 등을 넣고 갈아주시면 끝이에요. 바질 페스토만큼 색깔이 선명한 초록빛은 아니겠지만 깻잎 고유의 알싸하면서도 개운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지죠. 이 소스를 파스타나 빵에 얹어 먹으면 평소에 익숙했던 식사와는 또 다른 재미가 생겨요. 깻잎이 몸에 좋다는 건 이미 잘 아시니까 이렇게도 즐길 수 있구나 하고 느끼시면 더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혹시 집에서 국수나 비빔면 자주 만들어 드시나요? 양념장에 고추장, 간장, 식초, 설탕, 깨, 참기름 등을 넣고 고명으로 오이나 당근을 얇게 채 썰어서 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에 깻잎도 꼭 추가해 보세요. 그냥 고명처럼 길쭉하게 채 썰어서 듬뿍 얹으면 향도 좋고 식감도 한층 풍부해져요. 비타민C나 비타민 K, 베타카로틴 같은 영양소도 무심코 챙길 수 있으니 땀 흘리며 후루룩 먹는 한 그릇이라도 몸이 훨씬 이로워지는 거죠. 저는 나른해지기 쉬운 오후에 이 깻잎 비빔국수를 곧잘 즐기는데 먹고 나면 속이 느끼하지도 않고 머릿속도 맑아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또 깻잎 달걀말이도 한 번쯤 해보면 의외로 꽤 예쁜 비주얼이 나와서 손님상에 내기 좋습니다. 달걀 3-4알을 잘 풀어서 소금 살짝 치고 깻잎은 잘게 채 썰어서 섞어주세요. 전 부칠 때처럼 얇게 팬에 펼쳐서 말아주면 깻잎이 여러 겹으로 들어가면서 달걀 단면에 초록색 무늬가 예쁘게 드러나요. 요리에 특별히 자신이 없더라도 실패 확률이 낮고 만들면서 깻잎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 꽤 근사하답니다. 그렇게 만든 달걀말이를 자르다 보면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뇌 건강과 기억력에 좋은 성분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새삼 뿌듯해지기도 해요. 그래도 난 깻잎은 장아찌나 지로 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 어떡하죠? 하고 물어볼 분도 계시겠죠? 사실 김치처럼 발효 과정을 거치거나 간장 양념에 절여서 오래 보관하는 식품들이 입맛엔 참 잘 맞아요. 짭짤하고 달콤하니 밥 반찬으로도 훌륭하고 때론 입맛이 없을 때 밥맛을 돋워주거든요. 다만 과하게 달고 짠 양념은 칼로리와 나트륨, 당분을 동시에 끌어올릴 뿐 아니라 비타민C 같은 깻잎의 핵심 영양소가 파괴될 확률이 커진다는 점이 문제죠. 그래서 만약 장아찌를 꼭 담그고 싶다면 간장이나 설탕의 양을 좀 줄이고 식초와 천연 감미료 같은 걸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나트륨 함량이 높은 소금을 덜 넣어도 깻잎 특유의 풍미로 충분히 맛있을 수 있으니
조금은 건강한 레시피를 찾으려 노력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왕이면 최소한의 양념으로 살짝 절이거나 익히는 시간을 짧게 해서 깻잎의 영양을 좀 더 살리는 쪽이 낫겠지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깻잎은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몸이 쉽게 차가워지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열이 많은 체질에는 과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어째 깻잎을 자주 먹고 나서부터 소화가 더 더뎌진 느낌이 든다 하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깻잎도 적당한 양을 지키면서 드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만약 몸 안에서 열감이 올라와 자주 속쓰림을 느낀다면 깻잎보다는 성질이 차거나 중성에 가까운 채소를 같이 섞어 먹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이를테면 오이나 열무 같은 거죠. 깻잎과 함께 샐러드를 만들 때 색감도 확 살고 서로 다른 질감 덕분에 씹는 재미도 더해지니까 일석이조예요. 또 깻잎에 칼슘이 우유보다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나는 우유 안 마셔도 되겠네 라고 섣불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덧붙이자면 아무리 깻잎에 칼슘이 풍부해도 칼슘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달라요. 게다가 칼슘이 뼈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나 마그네슘 같은 다른 영양소들도 균형 있게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깻잎을 함께 먹으면 체내 칼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깻잎 속 비타민 K가 칼슘이 뼛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플처럼 잘 맞는 거죠. 만약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우유를 못 드신다면 저지방 치즈나 두유, 요구르트 같은 걸 활용해 보셔도 괜찮아요. 실제로 깻잎을 곁들인 샌드위치에 치즈를 슬쩍 넣어서 드시면 뼈 건강과 뇌 건강을 모두 챙기는 든든한 간식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깻잎을 얼마나 먹어야 하루 권장량에 근접할까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건강식으로 권장하는 양은 하루 대략 30g 정도라고 해요. 대략 15에서 20장 정도인데 생각보다 많은 양 같아도 깻잎을 샐러드나 달걀전, 비빔국수 등에 조금씩 넣으면 금방 달성할 수 있답니다. 물론 신장 문제가 있거나 체질적인 특수 상황이 있는 분들은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설정해야 해요. 괜히 좋다니까 무조건 많이 먹어야지 했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건강을 위해 준비한 밥상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깻잎을 먹는데 앞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 바로 올바른 세척과 보관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넓고 씻기도 쉬울 것 같지만 깻잎 표면에 잔털이 있고 주름도 있어서 농약이나 먼지, 미세 오염물이 끼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밀가루나 전분을 풀어놓은 물에 몇 분 담가 두었다가 한 장 한 장 주물주물하면서 씻어내고 마지막에 흐르는 물로 깨끗이 헹궈주시면 좋아요. 또 깻잎은 금세 시들거나 검은 반점이 생겨서 맛과 모양이 떨어질 수 있는데 줄기가 아래쪽으로 가도록 물을 조금 부은 지퍼백에 세워 보관하면 훨씬 오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속에서도 너무 차가운 안쪽보다는 문 쪽 보관칸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고요. 깻잎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나 로즈마린산 같은 항산화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면역력을 끌어올려준다고 하잖아요. 이 중 로즈마린산은 뇌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막아줘서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죠. 저는 이 점이 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간혹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 많을 때 뭔가 특별한 보조제를 잔뜩 사 먹기보다는 식탁에서부터 조금씩 뇌를 위한 습관을 만들어 보는 거죠. 아침에 달걀 후라이 하나 구울 때 깻잎 한 장이라도 썰어 얹어보고 샌드위치 속 채소 조합에 깻잎을 추가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깻잎이 고급 채소는 아니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만은 제법 귀한 편이니 활용도도 높고 부담도 적어서 언제든 시도하기 좋답니다. 이왕이면 암 예방 효과가 뛰어난 피톨 성분 이야기도 살짝 덧붙여보면 어떨까 싶어요. 깻잎이 천연 항암제라는 별명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가 피톨이라는 물질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에서 비롯됐다고 하잖아요.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소화기 암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 평소에 속이 좀 예민하거나 가족력이 있어서 신경 쓰이는 분들께 깻잎이 더욱 반가운 존재일 거예요. 물론 깻잎만 먹는다고 암에서 멀어지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 채소 섭취를 늘리고 건강한 식단을 꾸리는 작은 실천부터가 한 걸음씩 내 몸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깻잎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영양소 외에도 루테올린, 가바 등등 한약재로도 쓰이는 식물성 물질이 잔뜩 들어있어서 약간은 작지만 강한 친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해주는 성분이라거나 기관지나 호흡기에 좋다고 알려진 성분도 있으니 미세먼지가 많거나 알레르기가 심해지는 계절에도 깻잎을 자주 챙겨 드시면 은근 도움이 된다는 후기도 꽤 보았습니다. 단 깻잎이라고 해서 전혀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깻잎 특유의 정유 성분 방향효 은향을 내는 데는 좋지만 간혹 이 향에 예민하거나 특정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수도 있어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 기능이 떨어져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깻잎을 과도하게 드시지 않는 편이 좋아요. 이렇게 자기 몸 상태와 음식 성질을 파악하는 습관이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지만 깻잎의 효능이 여러모로 뛰어난 건 분명하기 때문에 적정량을 잘 지키고 가능한 한생에 가까운 상태로 먹으려 했어 보면 좋겠어요. 저도 평소에는 깻잎을 금방 다 먹을 수 있는 양만 사다 보관했다가 샐러드 재료로도 쓰고 볶음 요리할 때 마지막에 썰어 넣기도 해요. 깻잎 향이 재료들 사이를 살짝 타고 돌면 그것만으로도 요리의 생기가 돈답니다. 예전에는 이런 허브류 채소가 익숙지 않아꺼려졌지만 한번 맛을 들이면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참 깻잎을 이용해 해산물과 곁들이는 방법도 은근히 괜찮아요. 생선 비린내를 덜어내는데 깻잎 향이 꽤나 효과적이거든요. 저는 고등어나 갈치를 구울 때 마지막에 깻잎 잘게 썰어 살짝 뿌려보기도 하고 조림을 할 때도 데친 깻잎을 그릇 바닥에 깔아놓고 생선살을 올린 뒤 양념장을 부어요. 그러면 깻잎이 생선 육즙과 간장 양념을 적당히 흡수하면서 간이 잘 밴 독특한 반찬이 되는데 억센 깻잎 장아찌와는 또 다른 맛이 납니다. 이렇게 생선 요리로 단백질과 오메가3를 챙기면서 깻잎의 로즈마린산이나 가바 성분, 칼슘, 베타카로틴까지 한꺼번에 즐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랍니다. 만약 좀 더 가벼운 음식을 원하신다면 깻잎을 활용한 차나 주스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깻잎 특유의 향이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어서 쉽게 권하기는 어렵지만 깻잎을 살짝 데쳐서 다른 과일과 함께 갈아 마시면 알싸한 청량감이 느껴져 의외로 괜찮아요. 특히 토마토나 사과 같은 재료와 같이 넣으면 단맛과 향이 어우러져서 그리 거부감이 크지 않습니다. 건강 주스, 디톡스 주스 비슷하게 마실 거라면 당류를 너무 넣지 않는 선에서 깻잎의 여러 성분을 흡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자, 여기까지 깻잎의 쓰임새와 주의사항을 한층 더 늘어놓았는데요. 어떠세요? 이제 깻잎이 단순히 고기와 함께 먹는 쌈채소만은 아니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시나요? 저는 글 쓰면서도 또 다른 레시피들이 떠올라서 당장 내일은 깻잎을 뭘로 먹어볼지 고민 중이에요. 시중에서도 깻잎이 계절 구분 없이 비교적 저렴하게 구하기 쉬운 편이니까 부담 없이 집어다가 마구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깻잎은 적당량만 지킨다면 다양한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을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채소예요. 비타민C나 비타민 K, 칼슘, 베타카로틴, 로즈마린산까지 많은 성분들이 면역력과 심혈관 건강, 뇌 기능, 골다공증 예방, 항암 효과 등 여러 방면에서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 줄 겁니다.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덜 가공된 방식으로 열을 오래 가하지 않는 형태로 그리고 단짠 양념을 줄여가며 드시면 훨씬 더 건강에 이롭겠지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는데 그만큼 깻잎이 갖고 있는 매력이 다양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 쭉 들어보셨다면 이제는 깻잎을 대하는 시선이 한결 달라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난 깻잎이랑 그다지 친하지 않았는데 하시는 분들도 언제든 마음 바꿔서 다시 시도해보시면 좋겠어요. 부디 이 정보들이 식탁 위에 새로운 즐거움과 건강을 가져다 주길 바랄게요. 그리고 주변에 깻잎 좋아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깻잎이 이렇게나 몸에 좋은 거야 하고 살짝 자랑하며 공유해 주시는 것도 환영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깻잎을 둘러싼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해 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깻잎을 활용해 직접 만들어 본 요리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언제든 찾아와 주세요. 향긋하면서도 깊이 있는 깻잎 향처럼 모두의 식탁이 건강하고 풍요롭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